우선 이번 2차시고 실력을 키워주는 교육 이제 진행합니다. 오늘은 자유도서 모임 할 거예요. 자유도서 모임을 해보신 분 있고 안 해보신 분 있을 텐데, 자유도서 모임에 앞서서 그 이론적 배경인 자기 선택적 독서, 그리고 여러분의 책 소개와 함께 여러분이 책을 선택하거나 여러 개인이 독자로서 선택하거나 모임으로서 선택하거나 했을 때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재 176페이지인데 제가 항상 기본 이제 독서 토론할 때 가장 기본 전제로 까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이 여러분 벌집 모양 보시면 가장 안정적으로 탄탄한 모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것만 지키면 그래도 독서 토론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선 여기서의 흥미는 도서에 대한 흥미예요. 도서에 대한 흥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무책임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두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모임을 선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특색 없는 책만 계속 고르게 돼요. 가장 많이 팔린 책, 인기 많은 책, 이거 손 좀, 네,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게 모두에게 재밌을 거라는 기대를 살짝 버리고, 어떤 책이든 이 책을 어떻게 우리가 재밌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초점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패널들이 이제 이 책 읽다가 너무 재미없어서 모임 안 갈래요 라고 했을 때, 책이 재미없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억지로 데리고 왔을 때 모임 하다가 더 재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은 재밌고 난 재미없을 때 저 사람은 나랑 뭘 다른 걸 보길래 왜 재밌어 하지? 그럼 오히려 다른 시각을 얻어가기도 해요. 모두가 싫어하면 욕하는 맛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 자체에 대한 흥미는 살짝 접어두고 이제 모임할 때 진행하시는 게 편하고요. 그리고 주제도 약간 어설프게 공부할수록 더, 이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작가 인터뷰를 봤는데 이 책은 이게 주제라고 했어요 라고 확정 지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꺼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그 주제를 확신한 사람이 모임장이거나 주최한 사람일수록 더 말이 힘이 실려서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쉽게 듣는 얘가 흥부전에 얘가 주제가 뭐죠? 경제의 오해? 그쵸, 이거 교과서식이죠. 바로 나오죠. 춘향전 보면 딱 주제 한 줄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걸 자유롭게 우리가 토론을 한다, 독서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흥부는 맞고만 있어요? 왜 흥부는 경제력이 그렇게 없어요? 그랬을 때 형제 간의 우애를 주제야, 이거를 이해해야지 라고 하지 않고, 그런 이제 그 흥부의 무능력한 경제, 그리고 제비 보면은 동물을 사랑해야지, 왜 이렇게 동물을 괴롭혀요 라는 식의 코칭도 하면 그쪽으로 주제가 또 가능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처음 기획 의도에서 나는 형제와 효도 같은 거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코칭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양한 기획 의도에 맞게 여러분의 코칭의 주제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느끼는 주제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성인 모임일수록. 근데 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고 이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이 각자가 느끼는 주제를 느끼는 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제가 읽고 이 미디어 읽기 제 책으로 토론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제가 느낀 거랑 다른 이야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의도한 거랑 다르게. 그것마저 존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독서 에세이에서는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내놓고 나서 그 나머지는 독자 거다라고 하는 게, 독자가 느끼는 주제가 다양해질 수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약간 말을 하다 보면 특정 주제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약간 제 책 같은 경우는 제 책을 막 토론했을 때 제가 더 뭔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특히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 직업에 내가 지인이 있거나 내가 그 직업을 갖고 있었을 때 뭔가 더 변화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근데 어차피 우리가 청문회가 아닌 이상 같이 이렇게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너무 그런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게 토론을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히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불륜이에요. 수많은 문학에서 불륜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되게 아름답게 묘사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 수요 독서에서도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뭐 이런 거 보면은 죽어도 불륜은 안 돼. 그 막 예술이 아름답고 막 이래도 그분은 이제 뭐 아무리 좋은 문체가 있고 막 이래도 거기에 딱 꽂히면 안 돼. 불륜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면 다른 걸로 이제 놓치기가 쉬워요. 그거를 본인이 이제 억지로 불륜은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야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어떤 거에 집착하면 많은 것들을 놓치기가 쉬워요. 괜히 충돌이 생기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게 크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설득도 충분히 당할 수 있다. 내가 처음 뱉은 말이랑 뒤에서 내가 느낀 말이랑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고집센 분들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내 논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목소리를 키우거나 녹음해서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냥 흥분해서 막 계속 자기 거에 들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설득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다. 이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더 유연해지고 얻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건데 경청하는 건데 상대방의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바로 이제 말을 하는 건 그 상대방의 말 뒷부분을 거의 안 들은 거랑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저 말만 끝나봐라 내가 바로 말해야지. 그나마 그건 다행인데 상대방 말하고 있을 때 끊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막 우리의 밥줄을 거는 그런 토론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경청하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나서 내가 곱씹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반응을 해주는 그런 태도가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항상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말은 날아가요. 가장 아쉬운데 정말 즐겁게 뭔가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날아가요. 그래서 개인적인 정리든 후기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6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기본적으로 막 내가 말을 잘하고 능숙하고 막 청산유수같이 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독서 토론을 즐기고 좀 더 상대방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그게 생을 열어주는 이 육각형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 개념으로는 이제 자기선택적 독서라는 개념인데요. 독자가 스스로 책을 선택하면 거기에 대한 읽기 동기가 되게 높아진다. 이거는 아이들부터 해서 근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스스로 해라고 했을 때 왜 귀찮게 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스스로 뭔가 했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특히 아이들의 비유를 하면 자기가 책을 고른 걸 자기가 더 완성도 있게 읽고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뭔가 선택했고 거기서 만족감을 느꼈을 때 그게 이후에 독서 습관이나 이런 데로 더 이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동기와 태도로 이어지는 건 그럼 저 독서 경험이에요. 책 아무리 좋다고 막 100번 말해도 내가 정말 읽고 정말 좋은 경험을 얻으면 그게 다음 독서 경험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타인의 기대는 주변에서 너 책 읽어? 이야 머리 쓰다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사실 학생들일수록 엄청 중요해요. 아이들일수록 엄청 중요한데 그럼 너 왜 이렇게 책 많이 읽어? 엄마가 좋아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그렇게만 되면 안 돼요. 근데 그건 시작으로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본인의 신념, 내가 읽었을 때 책 읽으면 나한테 좋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겪은 경험이 있으면 내가 읽기 동기가 높아져요. 근데 이 모든 게 결국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고 거기에 전제한다는 걸 바탕으로 내가 선택했을 때 더 이게 독서가 즐거워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 모임을 할 때도 여러분이 지정책을 딱 하는 거 하나랑 아예 자유롭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하는 게 가장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어떤 기획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자유 모임입니다, 지정도서 모임입니다 이렇게 많이 공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정도서 외에 자유도서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학부모일수록 더욱 싫어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게임에서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해요. 여러분 게임에 보면 그 사람이 참여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환경이 또 달라지고 이래요. 그리고 VR 이런 걸로 갈수록 더 자유도와 참여감이 높아지는데 약간 인간의 본능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주려고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려고 게임을 계속 노력을 하고, 게임이 그러면 중독이나 이런 많은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도 이런 게임화 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마케팅부터 해서. 여기서 쿠폰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미션을 달성해끔 해가지고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식의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이 게임에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자유도. 그래서 막 청소년들 게임 중독이다, 왜 이렇게 게임하니 이러면 여기서는 뭔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게이미피케이션을 가장 이제 잘 활용한 게 이제 학습지 같은 데서 보면은 애들한테 스티커 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도서관에서는 요즘에 독서 마라톤이란 것도 해요. 그럼 내가 달린 만큼 그걸 거리를 재듯이 내가 읽은 페이지를 거리로 재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할 때 좋은 점은 내가 뭐 열심히 하고 이러면 경험치가 눈에 보이고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그 독서 마라톤은 내가 페이지를 읽고 그걸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페이지처럼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서 모임을 기획하거나 할 때도 그때그때 어떤 상품부터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사람들의 자유나 참여감을 막 높여서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선정할 때도 이런 걸 활용해서 여러분의 투표를 해가지고 가장 추천을 많이 받은 책 한 사람한테 뭐 선물을 준다거나 그런 식의 많은 동기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독서 토론에서 자유도서 토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할 건데, 참여자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책을 가져오시고 그 책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요. 근데 이 책에서도 컨셉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럼 최근에 읽은 책 가져오세요. 뭐 읽고 있던 책 가져오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제를 줘가지고 가을에 읽으면 좋을 책 가져오세요. 옆구리가 쓸쓸할 때 읽으면 책 가져오세요. 뭐 여름에는 휴가 때 읽으면 좋을 책 가져오세요. 이러면 또 거기에 맞는 내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도 진행하는데, 어떻게든지 어떤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책은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책에는 시간이 투여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정도서 할 때도 한 2주 이상의 텀은 두도록 하고 있어요. 2주 동안은 읽을 시간을 준다 이런 건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죠. 오늘 막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집 근처에서 모임하네, 자유도서 모임이네, 그러면 내가 그냥 아무 책 하나 가지고 가서 바로 갈 수 있어요. 접근성이 되게 높아요. 그게 가장 큰 메리트고, 많은 독서 모임에서도 이제 상업적인 모임에서도 이걸로 이제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부담 없이 오게끔 한 다음에 거기서 관심사가 형성이 되면 지정도서로 나아가거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림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네가 읽고 싶은 책 가져와, 내가 읽어줄게, 이거나 약간씩 야 제목에 기억자 들어간 거 가져와, 표지에 빨간색 있는 거 가져와봐, 미션을 주고 아이들이 가져오게끔 한 다음에면 내가 가져온 책을 선생님이 읽어준다. 이런 식의 독서 지도도 많이 활용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비룡소 이런 데서는 도서 선정 자체를 아이들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어요. 상 줄 때. 독자평가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참여자 중심으로 한 독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따 3분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준비한 영상을 보겠습니다. 젊은 지성들이 모인 축제가 시작된다. 특집 대학 졸업 매철 스프링 에디션. 대한민국 청춘들의 다양한 논쟁들이 이곳에 또다시 모였다. 20대의 목소리로 세상을 움직여라. 3분 동안 스피치를 진행한다.
멘토는 마음에 드는 팀을 직접 선택. 한 팀이 되어 운명을 함께한다. 스피치 주제, 통일 무관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일 후 문화적 차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통일 후 DMZ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커뮤니케이션 리얼 C리얼입니다. 아까 나왔던 세 개의 주제로 세 개의 팀이 스피치를 3분 동안 진행을 해요. 근데 각자 어떤 전략을 써서 하는지 보시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일 무관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주제입니다. 무관심. 청년들은 왜 통일에 무관심할까요? 간단합니다. 되라고 보십시오. 여기 고등학생이 된 진아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진아,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어떻게 생각하니? 통일? 그거 수능에 두 문제 나와서 버렸어요. 몰라요. 취준생이 된 진아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진아, 통일에 대해 도서관이야 끊어. 이게 현실입니다.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스펙 쌓느라 이 통일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에게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통일 이후에 창출될 많은 일자리들에 대해 홍보하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통일은 일자리다. 이게 해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마 통일 직후에 북한 노동력은 아마 저임금이니까 북한으로 공장을 보내고 일자리가 북한에 주로 생길 것 같아요. 남한 일자리를 가진 분들한테는 오히려 통일 때문에 일자리가 뺏긴다. 우리나라 경우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한데 더 어려워지기보다는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방향 쪽으로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 그런 의견인가요? 네. 자, 통일됐어요. 통일되면 표 성년군에게 좋은 일자리 생깁니까? 당장은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되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나 망했다. 뭘 망해? 안 망했어. 언니 멘토분이라도 들어오시면 감사하다. 앞에 노란 팀이 나름 3분 스피치 동안 쓴 전략이 뭘까요? 그것도 그냥 편하게 그냥 여러분이 본 내용 중에서 쟤네들은 저거 준비하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건데 나름 전략을 짜서 한 건데 세 팀 다 전략이 달라요. 그래서 노란 팀은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토론이라고 하면 왠지 막 정반 이렇게 해서 막 그런 좀 딱딱한 이미지인데 여기는 약간 개그 섞어가면서 뭔가 이거는 다른 거 같은데 하는 뭐 그런 약간 이제 개그 섞은 거? 개그를 섞어 또 뭐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업해야 되는데 꽁트에 되게 많은 시간을 썼죠. 막 꽁트에서 연기해서 막 굳이 수능 얘기하고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번 초점을 둔 거고 노란 팀은 다른 팀을 볼게요. 아이고. 2017년 이게 어쨌든 픽을 다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감정을 건드려서 그분들을 움직일 수 있느냐가 70여 년의 세월, 38선을 사이에도 남북한은 멀어졌습니다. 짙은 이념의 색깔이 분단의 역사를 거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해하고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애틋한 사랑을 뜻하는 순우리말 다송. 이 프로젝트를 남북한 문화적 차이의 해소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 간의 만남이 이어졌는지 저희는 의문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소리 혹시 뭐 아프세요? 감기가 걸렸다거나. 네, 지금 말로 지금 감기가 있어가지고. 그 앞에 초록색 팀은 어떤 전략을 그쵸. 티가 많이 나긴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이제 북한과 통일이랑 관련된 주제에서 한 명은 꽁트하고 막 개그하고 한 명은 거의 울 듯한 막 목이 메인 목소리로 이제 하기도 하죠. 이 마지막 팀은 볼까요?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입니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굉장히 도발적인 주장을 했어요. 이게 역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아니라 무관심했던 분이 오히려 통일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까지 생기지 않을까요? 일단은 무관심한 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치인들도 과거에는 인지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면 지금은 호감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단순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작전은 과거의 작전 아닌가.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혹은 뭐 이번 대선에서도 일단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자신의 이름을 오르락내리락하기 위해서 질문들이 조금 압박 수위가 있었는데 박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약간 욕심났었어요. 그 핑크가이. 팀 트와이스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팀은 나름 어떤 매력과 전략이 있었나요? 응? 어그로? 어그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어그로 끝나고 일부러 다들 안 좋아하는데 눈에 띄는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관심을 오게 하는 그런 어떻게 하지 관심을 끌려고 일단 이제 노이즈 마케팅 같은 거를 이제 그런 주제를 건드려서 끌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이분은 되게 논리적으로 반응하죠. 아까 똑같이 대답을 받았을 때도 노란색은 되게 약간 웃음기 있는 식으로 그렇지만 뭐 이렇게 하면 쟤네들은 사례로 반박하는 개념인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사람 PPT도 보면 이렇게 데이터 그래프, 이런 약간 좀 더 데이터적인 접근을 이 친구들은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하면 좋아요. 감성적이면 좋고 유머러스하면 좋고 데이터적이면 좋고 다 좋은데 3분이라는 그 형식에 맞는 나는 어떤 매력을 발산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분들은 이렇게 다르게 한 거죠.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무 책 속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이 그냥 저 처음 독서 모임 하는데요. 그냥 들으러 왔어요 라고 해서 가서 그냥 갖고 오신 책 소개하는 거랑 내가 갖고 온 책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맛깔나게 소개할까라고 해서 좀 더 구성하여 말하는 습관을 이제 저번 자기소개에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모래시계 또 준비해 왔고요. 이 모래시계의 이 3분에 맞춰서 여러분이 토론을 하면서 가장 이제 기억할 멘트 중에 하나가 형식과 내용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토론 형식이 10가지가 넘어요. 이 토론 대회마다, 저 심사위원도 몇 번 갔었는데, 대회마다 방식이 달라지고, 거기에 말하는 원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 독서 토론, 우리 이런 거 하는 것도, 2시간 때 하는 내용이랑, 1시간 때 하는 내용이랑, 3시간 때 하는 내용이랑 다르고, 5명 왔을 때랑, 7명 왔을 때랑, 10명 왔을 때랑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 다 고민할 거라서, 형식과 이제 내용을 같이 간다는 전제하에 3번 스피치를 할 건데, 간단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가만 모아서. 제가 제 책으로, 그래서 3분은 너무 기니까 소개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전략으로 저 책을 소개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종원을 좋아하는 이유고, 제가 토론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론은 이론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토론을 그리고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이 말로 야 얘가 A라고 하면 너는 B라고 대답해. 알았지? 이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현장에서 말할 때 여러분 쟤네들도 마찬가지고 엄청 준비했어도 질문이 들어오는 게 다르고 상대방의 반응이 다르면 내가 준비한 것도 달라져요. 그걸 이해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한데, 우선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한번 아까 같이 전략을 보실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미디어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많이 떠올립니다.
뉴스를 많이 떠오르는데 요즘 청소년들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드라마고 웹툰이고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넘어선 다양한 문화적인 미디어로 접하려고 이 책을 썼고요. 가장 익히고 싶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가장 미래의 꿈나무들, 청소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지금 수많은 미디어 유튜브부터 해서 정보 과잉 시대, 미디어 과잉 시대에 살고 있고 수많은 검열되지 않은 정보들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고 싶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전략이 뭘까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진 않아도 제가 포인트를 준 거, 제가 말한 거예요. 그렇죠. 전 추천 대상을 명확히 했죠. 이 짧은 것도 추천 대상이라 이게 필요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져온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 작가가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이게 노벨상을 받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그것도 어떻게 어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나서 이제 똑같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끌어 갔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저 질문들이에요. 근데 많은 자유도서 모임들이 아쉬운 게 책을 소개하고 받고 끝나요. 그랬을 때 그냥 쉽게 만약에 모르는 책을 소개했을 때 질문을 받아요. 그 책 누가 추천하고 싶어요? 그 책 뭐 어려워요? 페이지가 얼마예요? 이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오고 가는 건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어요. 자유도서 모임도 꼭 가볍게만 끝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되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다적인 포인트를 둔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는 뭐예요? TV 많이 보세요? 드라마 많이 보세요? 게임 많이 하세요? 이런 것을 물어보면 각자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 작품이 뭐예요? 인생 영향을 주는 미디어가 뭐예요? 라고 하면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겠죠? 저 어떤 드라마 좋고 이번에 미스터 선샤인 봤는데 막 너무 감동적이고 막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하는 수다의 포인트를 둔 모임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향을 살짝 바꿔서 사실 지금 미디어의 영향력이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부정적인 영향도 되게 많지 않나요? 그 미디어 규제들에 대한 찬성 반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하시는 분? 뭐 셧다운제부터 해서 게임 못하게 하는 거나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컴퓨터 못하게 하는 부모들이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이렇게 되면 토론이 되죠.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주제적으로 쟁점을 갖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토의에 접근을 하면 지금 미디어 하면 가짜뉴스가 가장 문제 같은데 미디어 중독이 가장 문제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이나 혹시 좋은 경험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라고 하면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토의 형식으로 또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제가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하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유도서 그 책 소개하는 거고 그 각자 읽어보지도 않은 책들 갖고 와서 이야기하다가 가잖아. 파편적인 이야기들만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회자가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더 깊은 주제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질문을 잘 다룰 줄 알면 다양한 각도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여러분의 컨셉을 잘 잡아서 여기 끌면 좋은 거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여러분한테 사회자 역할을 요구하지는 않으니까 각자 그냥 읽고 싶게끔 매력적인 책 소개를 하는 정도고 다른 분들은 통틀어서 하나 이상의 반응을 리액션을 해주시는 거 정말 궁금하도 궁금하지 않던 반응을 해주시는 거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3분간 매혹적인 책 소개를 이제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들으실 때도 저 사람 말 잘하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어떤 태도로 어떤 전략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알면 여러분이 사회자의 입장이건 다른 토론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도 그 상황에 맞는 코칭을 하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제가 팁을 드리면 옛날에 비밀 독서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똑같이 자유독서를 하는데 주제를 줘요. 주제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제에 맞는 책을 가져와서 막 소개를 하고 주제에 맞게 이 책이 연관이 있다. 그래서 해결책이라는 말을 해요. 연애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책 막 가져와요.
그러면 이 연애라는 주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책이다. 그 투표하고 마지막에 상품 제공하고 저도 비슷한 컨셉을 가져와서 모임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이 가족들이 특히 모임을 한다 그러면 초등학생 자녀랑 내 막 이공계 남편이랑 막 감성적인 나랑 똑같은 책을 읽을 수가 없다 라고 했을 때 각자가 좋아하는 책을 가져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질문만 잘 가져와도 충분히 대화가 돼요. 똑같은 거 꼭 공유하지 않아도 그걸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우리 배운 사람의 토론 배운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계기로 이 자유독서 토론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은 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다들 기준이 달라요. 기본적으로 기준이 다 다르고 이제 과거의 양서는 정말 우리가 좋은 책, 막 평론가들이 옛날 힘이 되게 셀 때는 좋은 책 골라 선별해 주는 것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필사라고 해서 필독서 같이 꼭 읽어야 되는 책, 그때그때 순간에 읽어야 되는 책에 대한 이야기 많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적서, 그 상황이나 지금 너에게 맞는 적절한 책이 좋은 책이다라는 식으로 매번 흐름이 다르는데 여러분들 이걸 고민해서 선정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책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 이제 일을 이제 했었을 때 한 선생님이 맡고 있는 아이가 되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다. 그래서 이제 친구 관계에 대한 도서를 부탁드린다라고 올렸어요, 공지를.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 보시면 7살의 덩치 큰 곰이란 착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덩치 작은 여우란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우란 친구가 곰을 이용해서 자꾸 다른 애들을 협박하는 거예요. 자기는 힘이 약하지만 그래서 이 곰이 널 때려줄 거다. 자기 친구를 자기 보디가드처럼 막 쓰고 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살짜리인데. 실제로 때리라고도 했는데 곰은 자기가 착하니까 시켜서 친한 애가 해달라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걸로 막 고민을 하고 있어서 상처를 받고 이러니까 독서 선생님한테 엄마랑 해가지고 조금 어떤 책을 읽히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분도 약간 막막해서 본사로 이제 연락을 주신 건데 만약에 그냥 친구와의 관계라고 쳐서 인터넷 서점이나 막 뒤져서 나오면 사이좋게 지내라, 친구 괴롭히지 마, 뭐 이런 식의 흔한 책들이 나와요. 그렇게 우리가 관계를 검색해서 추천해주면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러면 이 곰 입장에서는 여우랑 그래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나 보다. 얘가 나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친구니까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야 친구 때리면 안 돼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이 있어요. 괴롭히지 마라는 책이. 그 책을 줬어요. 그러면 곰 입장에서 나는 나쁜 놈이었네. 나는 여우가 시켰지만 결국 다른 토끼 같은 애들을 내가 때린 거잖아. 그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접근을 하고 치료를 하려다가. 그럼 이때는 친구라는 키워드를 검색하기보다 그럼 이 곰이라는 애가 이 여우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존감에 관련된 책을 추천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친구라는 키워드랑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책을 추천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좀 흐리긴 한데 되게 감사드린다고 반응이 왔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 더 배웠다고 배우는 너무 그렇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서 친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는 건 쉬워요. 그러고 그냥 권해주는 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이 상황에 어떤 책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한 번 더 들어가야지 정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받았고 여러분도 어떤 거에 대해서 표면적인 키워드보다 한 번 더 접근하는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의 자극이고 책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은 결국 이 독자의 기본 바탕과 신생아가 아닌 이상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퍼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테트리스 한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긴 걸 이제 원하죠. 근데 결국은 바닥과 연관됐을 때 가장 맞는 거 그리고 받았을 때도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서 내 틀에 가장 잘 맞게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 점을 고려하셔서 내 1대1 코칭이든 자녀 코칭이든 많은 사람들과 모임할 때도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좋은 책을 고르려는 그런 깊이 있는 시도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요즘 플라이북이라는 어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아직 그렇게 막 활성화되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럴 때 뭐 읽지라는 상황을 주고 거기에 상황에 맞는 추천책을 계속 하는 작업을 해요. 이건 어플이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지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봐요. 저는 고등학생인데 이런 책 추천해 주세요. 얘는 심심함을 달랠 수 있는 책 추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막 올려요. 그럼 저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막 이런 책 추천을 막 해줘요. 그럼 사이트에서 한 몇백 원 줘요. 그러면 그렇게 동기유발도 되고 저도 훈련 겸 다른 사람 어떤 책 추천하는지도 보고 이런 식의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맞는 책을 같이 고르고 그걸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거나 여러분이 토론하시는 거나 활용할 때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토론을 한다고 했을 때 토론하기 좋은 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쉽게 우리가 이거 토론하기 좋은 책이고 이야기 나눌 게 많은 책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좋지만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의도한 모임에 여러분이 그 상황과 기획한 의도에 적합한 책,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패널들과 나누기 좋은 책, 그리고 세 번째가 다양한 생각거리 나눌 수 있는 책,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인기 많고 요즘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고 그걸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걸 그러면 내 기획 의도에 잘 버무려서 해야지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거나 상대방이 이제 어떤 걸 가져가냐를 생각했을 때 더 알찬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하셔도 좋고요. 다음에 제가 군대를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이제 책 읽는 걸 많이 힘들어해요. 그랬을 때 근데 항상 물어봐요. 책 추천해주세요. 항상 물어봐서 항상 제 인생책 추천해주지만 항상 그분들에게 너무 멀어요. 그럼 그거 몇 번 정하다 보면 저는 또 그 친구들이 읽을 만한 책이 이제 더 접근하기 좋은 거고,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민정님 아까 소개해주셨던 독서천재가 된 홍대리. 근데 그걸 정말 책 좋아하는 사람한테 인생책이 뭐예요? 저 그 책 좋아해요. 그러면 그런 책 좋아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개발사의 성격이 강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기대했던 고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에게 따라 다르게 와닿는 거라서 그런 식의 고민을 한 번 더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만들 때 하나 더 우리가 매번 이제 질문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를 매번 하나씩 알려드릴 건데, 저번에 우리가 입체적 독서법 했던 거, 깔때기 독서법이면 이번은 인지적 영역이랑 정의적 영역을 나누는 건데, 말은 되게 어렵지만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 독서지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되게 특정적으로 너 뭐 이거 알아? 이거 맞추는 정답식이나 어떤 이해했어? 라는 걸 묻는 사람이 있고, 너 이거 재밌었어? 라는 거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둘 다 알고 있으면 이제 질문할 때도 균형을 좀 맞출 수 있는 거. 많은 것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자체가 시험 보기 좋으니까, 그리고 정의적인 걸 약간 등한시한다라고 하는데, 정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성과 감성, 인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그거를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당황했다기보다 우리 시간이 약간 코칭의 시간상,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다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여러분이 독서 지도를 하던 여러분이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을 같이 균형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질문할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